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1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수급을 보게 된다면 코스피 쪽에서 또 대량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옵션 만기일이 3월 달에 지났는데도 그 다음 날인 첫날에도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번 3월 시장도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으면서 외국인 위주로 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환율도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원유 급등, 환율 급등에 대한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상에서는 거의 최하단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추세 전환 자체는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하는데, 사실상 고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패턴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움직임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2월 달에 옵션 만기일 다음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좀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 5일 동안 연속해서 매도한 양이 거의 3조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요. 이전에 한참 열심히 팔 때 그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발 그런 원유 제재도 있지만 그런 원자재에 대해서 좀 수출을 제재를 하면서 반도체 쪽이라든지 자동차 시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쪽, 그런 쪽에 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주요 사업들이 좀 제재로 인해서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 자체에 바로 이게 보이진 않지만 향후 몇 개월 지속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옵션 만기일에 잠깐 들어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 만에 이제 또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빠져나가는 쪽으로 확실히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뭔가 차트를 보고 좀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위험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지금 어떤 테마라든지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테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구간입니다. 증시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로 계속 흔들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21선 자체가 조금 옆으로 눕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은 한번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버티는 듯 하다가도 또 그런 악재가 터지면은 음봉 몇 개로 그냥 무참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 차트 추세상으로는 800포인트까지도 그 이상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술주라든지 그런 2차 전지 기술주들이 좀 많이 모여있기도 하고요.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사실 힘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금액으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는 조금 매수를 했지만 크게 많은 양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수급이 좀 더 좋고 차트 위치도 좀 더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안심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237원입니다. 이제 1240원까지 거의 올랐고요. 고점 부근에서 이제 내려오질 않죠. 5일선 지켜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선, 61선, 5일선, 11선 모두 위로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 급등주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큰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손해를 덜 보고 그다음에 수익을 계속 보는 쪽으로 돈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환율이 높아질수록 달러라든지 미국 증시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증시 자체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달러 아니면은 뭐 금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벌어지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지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는 계속해서 고점 지금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250원 정도. 그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1250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나스닥도 하락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좀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진정성 있는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상 푸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지금 그런 식으로 나토 쪽 서방 국가에 핑계를 대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인들의 탓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서방 국가에 대한 그런 탓을 계속 돌리고 있고요. 그 명분 자체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이번에 그 푸틴이 발언한 것도 사실 믿을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시장 전체에 어떻게 타격을 줄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조금 반등했지만 미국 증시 또 하락해서 마무리했고요. 채권 수익률도 일단은 지금은 차분하네요. 2% 가까이 지금 또 올랐습니다. 사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인상이 압박이 오고 이렇게 되면 최악입니다, 사실. 금리 인상을 해서 이제 돈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 돈이 사실 빨아들여지면은 경기 그 하락률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기 전에 좀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150원 상승해서 10.19% 상승했고요. 23,2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원전 종목들이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통령 당선인이 그 원전, 친원전 쪽으로 당선이 되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고요. 일진파워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한전기술, 한전 KPS 모두 상승을 했고요. 우진, 오르비텍 이렇게 다 상승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우리기술도 포함이 되고요. 보성파워텍도 그렇고요. 아무튼 원전 관련 종목들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거래량 보시겠습니다. 3,050만 주죠. 거래량이 전일보다 더 터졌고요. 전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마지막까지 거래량이 좀 실렸던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올랐다가 이제 음봉으로 계속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200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200만 주를 매도하면서 적지 않은 매도량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의 200만 주가 나오면서 좀 의아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런 청산을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급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급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전형적인 두산중공업에 힘이 붙어줄 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급등을 할 때 모습을 보면 거래량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서 거래량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고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가 고점이 끝나고 이제 좀 자리를 잡는 시기라고 그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을 만약에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와 같이 또 2배 이상 한 번에 이제 2.5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 줄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일단은 거래량 자체는 3천만 주, 네,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제 그 눌렀던 주가보다 훨씬 더 밀어 넣으면서 올라가 주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제가 그어놨던 그 지지선, 네, 이전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을 때의 그 박스권이었죠. 그 박스권에 대한 지지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22,600원 정도였는데요. 그거를 쉽게 뚫어버렸고요. 이번에 음운구름도 한 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어버렸기 때문에 단수 매저는 26,000원도 좀 주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선은 여기 이전의 박스권 상단 26,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올라갈 것인지는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레이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산중공업 자체는 이제 산업의 트렌드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에너지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매매가 불가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사실 팔았을 때는 이런 상승 기류가 나왔을 때는 다시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정확하게 자기가 이제 내려갈 거라고 팔았는데 정확하게 다시 저점을 잡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미 추세가 전환이 되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는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급해지다가 결국에는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그 본인이 팔았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급하게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매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지켜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올라간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고요. 뭔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꾸준하게 지금 힘을 받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0원 드디어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고요. 박스권 중에서도 이제 상단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었고 상단 위치로 갔고요. 26,000원까지 가서 이제 그 이상 치고 나가면은 이제 3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는 15,000원에서 지금 23,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조금 더 쉬었다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힘을 주어서 쭉쭉 올라갈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힘이 붙어주면서 쭉쭉 치고 나간다면 최소한 이 3만 원대, 3만 1,000원대는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5만원까지는 단기간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거래량이 계속 터져준다면 3만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더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 월봉 모두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월봉은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만큼 20월봉선 근처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신주 상장 이후에 조정 기간을 좀 겪고 그렇게 3월, 4월 주가 상승률이 높다.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소식들, 좋은 이벤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시기가 왔고요. 우리가 이제 갑작스러운 국매도 유상증자 소식에 의해서 잘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좀 푹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차분하게 지금 17,000원 근처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상증자 참여와 그 다음에 17,000원 이렇게 15,000원대 주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추가 매수한 것이 지금은 큰 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매매 패턴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산중공업이 이 구간만 보았을 때 이렇게 음봉이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지 누가 예상을 했을 겁니까? 그죠? 그래서 차트만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차트만 보게 된다면 이렇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부가적인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은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76만 주, 77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43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 대부분이 또 이제 금융 투자 126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나머지 이제 보험, 투신, 은행,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 이렇게 다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200만 주 매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날에, 첫날에, 옵션 만기 끝나고 첫날에는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요. 그동안 이제 옵션 만기에 의해서 풋옵션을 걸어놨다면 특정 이 가격에 대해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아껴놨다가 이제 매도를 한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중간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우상향을 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만기 날이 다 될 때까지 풋옵션 권리 행사를 하지 않다가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그 권리를 한꺼번에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200만 주를 매도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옵션에 대한 그런 권리 행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다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대한 그 움직임을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하루 만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량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좀 하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외국인 투자자가 믿을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계속해서 공매도를 이용한 그런 거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금융투자의 매도가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하고 뭐 수급은 이 정도로 한번 보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대주주 증권, 특정 증권 소유 상황을 보게 되면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두산이 보유 주수가 392만 주가 또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보유 주수를 보게 되면은 신주인수권 부사채권을 3월 8일에 이렇게 또 39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두산중공업 1WR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해서 390만 주 정도를 이제 대주주 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이제 이렇게 9,035원에 또 장외 대량 매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유상증자와 비슷하게 또 처리를 해버렸고요. 결국에는 또 어떤 특정 세력과 또 이제 교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90만 주를 어떤 특정 세력은 또 이제 싼 값에 이렇게 취득 단가를 이제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WR 워런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혹은 아니면 그걸 권리를 행사를 해서 또 두산중공업 자체를 싼 값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공매도를 통해서 공매도를 쳐놓은 것으로 신주인수권을 이제 교환을 했을 때 또 이제 14,450원에 교환되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또 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똑같은 패턴이 또 지속이 된 거고요. 지금 390만 주지만 그걸 이제 권리를 행사했을 때 1.67배인가요? 1.63배인가요? 제가 정확한 이 배율은 잘 모르겠는데 한 주당 이제 1.63 정도, 그 정도의 또 본주가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한 6,700만 주 정도가 교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히 또 많죠. 그래서 이전에 그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신주인수권과 거의 비슷한 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공매도가 지금 최근에 늘어났던 이유가 또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3월 31일까지 권리 행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전체 수량이 또 이제 전부 다 교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2천만 주 이상 신주 상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정한 상황이 또 있었고요. 그동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잔고는 1640만 주,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또 공매도 거래가 계속해서 많죠. 그래서 3월 11일자 거래는 168만 주 정도인데
뭐 전체 거래량 대비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3월 10일, 3월 8일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상당히 많았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200만 주 이상씩 또 공매도 거래가 늘어났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신주가 상장되면서 1,50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 이 잔고도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많은 잔고에 대해서 또 이제 그 1WR 워런트 종목이 신주 상장이 될 때 또 교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매도 잔고가 많이 상환이 되지 않았고 공매도 거래가 활발한 이유 자체가 아직까지 추가적인 신주 상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신주 상장에 대해서 뭐 공매도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 불법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공매도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게 대주주들이 그렇게 교환을 해버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도 그 많은 수량을 한 번에 시장이 쏟아내기도 좀 그럴 거예요. 네, 한 번에 쏟아내면 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게 장외 대량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장외 대량 매매를 했을 때 또 이제 그 신주 상장에 대해서 공매도 상환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일단 워런트 종목 보면 지금 14,000원입니다. 14,000원. 이 평단가가 지금 아까 9,000원 정도에 또 이제 장외 대량 매매가 되었는데 14,000원이면 벌써 차익만 하더라도 한 5,000원 정도죠. 네. 이 워런트 종목 5,000원 정도가 또 차익이 발생했고요. 지금 저점이 2,780원에서 1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5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당히 이제 변동폭이 큰 종목이 되어 버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권리 행사를 끝까지 이제 안 하고 눈치를 볼 것인지, 계속해서 이제 지금 두산중공업이 올라간다라고 보았을 때는 워런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26,000원 상단을 터치를 했을 경우에는 워런트 가격은 2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권리 행사를 한다면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한 상승 추세를 보았을 때 마지막 날까지 권리 행사를 아껴두었다가 마지막에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다가 그런 신주인수권 자체를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 만기일이 다 와갔을 때 좀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워런트 종목은 상당히 좀 복잡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방송에서는 언급드리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지금은 같이 올라가고 있다. 본주랑 같이.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월 1일에는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잘 생각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차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지금 3월 11일자로 430만 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 자체는 73만 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한 36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대차잔고는 6,600만 주로 그래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차잔고가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3월 초반에 되었을 때 늘어났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감소를 했고요. 이제 뭐 공매도 잔고가 지금 높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차 잔고가 다시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 공매도를 이용한 것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이대로 줄어든다면 이제는 워런트에 대한 그런 공매도 수량은 충분히 채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차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지 또 한번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두산중공업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라든지 대차 잔고 자체가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이익 실현을 그 제도를 활용해서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 공매도 수량과 대차 잔고 수량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두산중공업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큰 흐름 자체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추정 물량은 240만 주, 당일 물량은 280만 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저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서 매도했던 그 물량을 매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인 보유율이 8.6% 정도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워런트 신주가 추가로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제 공시가 뜰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 지분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급도 다 확인을 했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 종목이 저렇게 원전 테마가 급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내 원전 시장이 다시 부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이었고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이제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원전 최강국 건설을 한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또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신한울 3, 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5천억 정도가 지금 주기기 제작에 의해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탈원전 정책 기조로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졌었죠. 그래서 공사 부지까지 기반까지 다 건설을 하고 나서 공사를 중지시켜 버려 가지고 상당히 이제 거기에 공사 비용이 들어간 기업들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탈원전을 폐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이 이제 즉시 재개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기 정부에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기가 공사 재개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이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5천억 가량이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해외 수출 모델들이 뭐 1000메가와트급, 그 다음에 1400메가와트급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을 검증을 하는 새로운 이제 또 이 건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한 것이 사실 지금 뭐 신규로 건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건설 재개를 하고 있는 것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원전 건설을 하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을 하게 된다면 해외 수출에도 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은 이제 바라카 원전 4개 1400메가와트급이죠. 그 이후에는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이집트 원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4월 달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소식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제외해두고 나머지 이제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뭐 체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의 그런 신규 원전 사업들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 건설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개인데 이 중 이제 월성 2, 4호기와 고리 2, 4호기 등 이제 10개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살펴드렸지만 거의 매년 그렇게 수명이 완료가 되어서 한 개씩 이제 중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규모가 이제 거의 9기가와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중지를 시켰을 경우에는 지금 1400메가와트급 2개를 건설하더라도 2.8기가와트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를 이제 안정적인 기저 에너지원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 역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이 지금 뭐 짓고 있는 게 2개 정도, 4개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1.4기가와트, 그래서 5.6기가와트가 또 되죠. 그래서 2.8에 5.6 하면 이제 한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울 재개를 하게 되면, 건설 재개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앞으로 만료가 되는 그 원전에 대해서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만료가 되는 수명이 만료되는 그런 원전에 대해서는 또 수명 연장을 하면서 차례로 이 건설했던 그 원전들이 지금 바로바로 또 이 가동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단계를 또 이제 메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비중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는 그런 상태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필수 전력
수요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 필수 전력 수요는 정말 안전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나머지 이제 좀 변동성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탄소보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LNG보다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좀 가는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원전 시장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테마가 많이 오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산중공업은 원전뿐만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와 성장 사업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가스터빈, 원전, 수소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성 있는 에너지 사업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고요. 신규 이제 수주 계획을 보더라도 2022년 대비해서 연평균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수주 계획이 10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라는 그런 좀 규모 있는 자회사가 이제 매각을 하면서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 계획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1조 이상 늘어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성장성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2.1조 원, 가스터빈 1.8조 원, 차세대 에너지원 0.8조 원, 수소가 0.6조 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재생에너지와 가스터빈이 상당히 큰 주력 사업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원전도 이제 차세대 원전이 0.8조 원인데 이게 SMR이고요. 그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이 기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도 따지고 보면 이제 2조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일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원전 사업과 신재생에너지가 양립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성장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수준이고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특히 풍력 시장이 또 이제 거대하게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수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8기가와트에서 24.9기가와트로 14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9기가와트면 상당히 이제 크거든요. 지금 이제 원전 하나가 1.4기가와트라고 했을 때 2.4기가와트면은 거의 신규 원전이 거의 20개 정도죠. 20기 정도의 신규 원전만큼 풍력 발전기를 지금 늘린다라는 계획인데 사실 이 계획은 조금 수정이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지와 그런 24.9기가와트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8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그 효율을 곱해서 그 효율에 대한 실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고 그냥 8메가와트에 대한 그런 수량을 곱해서 나온 그런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말이 24.9기가와트지만 원전 20기는 이제 24.9기가와트면은 24.9기가와트를 100% 이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뭐 그 유럽 모델을 보았을 때는 진짜 정말 안 돌아갔을 경우에는 제대로 풍량이 제대로 가지 않고 그다음에 풍속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발전 효율이 1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9기가와트 용량을 지었어도 2.49기가와트만큼 생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원이거든요. 일단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늘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믹스 정책을 좀 잘 섞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러시아군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원전 연구소를 포격을 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상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체르노빌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원전 쪽에서도 계속해서 전력이 보급이 끊기고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좀 촉각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IAEA에서 그쪽 원자력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위험하게 지금 공격을 해버리면 상당히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원전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체르노빌과 같은 그런 제2차 원전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 폭발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수소 폭발이 거의 유력합니다. 그 수소 폭발은 원전이 돌아갈 때 냉각 펌프에 대한 전력이 끊겼을 경우 그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온도가 증가하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냉각 펌프만큼은 좀 잘 유지를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한 가지 변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계속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래도 경제 제재를 세게 받다 보니까 지금 좀 구석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짓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촉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국내 에너지 종목들, 신재생에너지, 원전 종목들 다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 최소 3만 원 이상까지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이상부터는 뭐 분할 매도를 하던 아니면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보인다 싶으면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던 그 3차 상승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